꽁지야 타로 봐줘. 안녕하세요. 꽁지예요.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벌써 4번째 영상이네요. 저 요즘 자주 올리죠. 자주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바빠도 시간을 안 낼 수가 없었어요. 여담이지만 그리고 이번 영상부터는 음질이 조금 좋아졌을 텐데요. 제가 원래 유튜브를 계속 올릴지 말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서 장비를 따로 구매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소리가 좀 지지직거리는 게 있다 보니까 뭐라고 하시는 분은 없었는데 그냥 저 혼자 신경이 쓰여서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에게 예쁜 마음, 예쁜 댓글 전해주시는 만큼 저도 좀 더 또렷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싶어서 큰맘 먹고 돈을 썼어요. 저 혼자서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인데 저한테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오늘은 이성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에 대한 주제로 타로를 들고 왔는데요. 평소에 내 모습이 이성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궁금하셨던 분, 이성이 나를 보며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알고 싶으셨던 분, 나에게 드리워져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오해의 시각을 벗고 싶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될 때가 많고 또 자신의 시야에만 갇혀서 타인을 바라보고는 해요. 나 자신을 완벽히 알아가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타인을 완벽히 아는 것처럼 속단하지 않는 것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로 번호는 하나만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만약 좀 안 맞는다 싶으면 다른 번호를 골라서 들어보세요. 왼쪽에서부터 1번이고요. 뒷면으로 고르실 시간 먼저 드릴게요. 오늘은 사주 카드를 들고 와서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낯설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끌리는 말을 고르시면 돼요. 번호 임의로 읽어드리면 1번 장성쌀, 2번 무술, 3번 임자, 4번 육해살입니다. 카드 이미지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이성들의 눈에 보이는 1번 분들의 이미지. 1번 분들은 본인의 계획과 행동력이 투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줏대가 있고 남의 말에 잘 휩쓸리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느낌? 속된 말로 카사노바가 3초 만에 사람을 꼬신다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30분? 3시간을 꼬셔도 잘 안 넘어올 것 같다? 그런 느낌이 1번 분들한테 있으세요. 그러니까 카사노바보다 더한 판무파탈이에요. 그리고 본인만의 절대적인 아우라가 확실히 있으시다 보니까 귀도 얇지 않고 도를 믿으세요? 사이비 종교가 말 걸어도 그냥 밥 챙겨 드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코웃음 치면서 지나가 버릴 그런 인상? 그러니까 뭔가 되게 또 직관이 발달하신 분들 같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누구 고민 상담을 해줄 때도 딱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논점과 해결점을 찾아주실 분들? 머리가 되게 빨리빨리 잘 돌아간대요.
여기 윗줄 첫 번째 카드 보면 어떤 선비 같은 남자가 4개의 컵과 함께인데요. 일단 4라는 숫자가 주는 그 울타리의 느낌이 있는데 심지어 갓을 쓴 선비네요. 그러니까 쉽게 돌발 행동이나 일탈을 하지 않을 느낌이죠. 본인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할 것 같은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대부분 다 옳을 것 같은 바로 그 옆에 두 번째 카드 봐도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이거는 고집을 뜻하기도 하지만 좋게 보면 그만큼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딱 발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 저 너머의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매력적이죠? 그 옆 세 번째 카드 봐볼게요. 완즈 지팡이의 여왕이 나왔는데요. 지팡이는 어떤 의지, 뚝심, 힘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심지어 여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주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여왕이라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느낌의 차이가 있잖아요. 공주는 아무래도 좀 의존적이고 온실 속 화초 느낌이 있다면 그보다 좀 고고하고 카리스마 있고 진두지휘하고 이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한테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성이 보는 우리 일본 분들의 이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가가기 좀 어려운 느낌이다? 이렇게 쉽지 않다고 말했는데 여왕이 지팡이까지 쥐고 있는데 당연히 다가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상당해요. 근데 또 그런 마음은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쉽게 쟁취하지 못할 사람 같으니까 더 승부욕이 생긴다? 그러니까 저 여자, 저 남자를 내 걸로 만들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뭐 그러든지 우리 일본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쓸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 위주의, 그러니까 본인에게 집중한 삶을 사시기 때문에 그런 잔챙이들한테 별로 관심을 안 줘요. 최소 자기만큼은 되고 혹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아니고서야 눈길이 안 간다고 하거든요. 여기 아랫줄 네 번째 카드 보면 이게 전차 카드인데요. 어떤 기세, 용맹함, 투철한 의지 이런 게 강조되는 카드예요. 약간 오이디푸스 왕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오이디푸스가 너는 네 엄마랑 아빠를 죽이고 네 엄마랑 결혼할 미래다 이런 예언을 받고 나서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는 운명을 거스를 거야. 이러고 집 뛰쳐나와서 다른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막 길을 걷다가 자기 앞길 막는 마차에 탄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홧김에 죽였는데 그 사람이 그 나라 또 왕이었어서 졸지에 자기가 왕자리를 차지하고 그 왕비랑 결혼을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죽인 왕하고 지금 자기 아내가 된 왕비가 자기 친부모였던 이 이야기는 운명이란 게 결국 도망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가까워지는 아이러니한 것이다. 이런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다른 것보다 이 오이디푸스의 패기가 좀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뭐 집 나와서 다른 나라로 온 처지면서 그 나라 왕까지 죽이고 왕의 부인까지 본인이 차지하고 또 그 국토를 통째로 먹어버리는 게 보통 난 놈은 아니거든요. 일단 겁대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좀 자기보다 밑으로 깔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일을 저질러도 저지를 애 같다. 보통 애는 아니다. 싹이 보인다? 이런 느낌? 이성분들이 일본 분들을 높은 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본인들보다 그릇이 커 보이니까. 그래서 일본 분들 옆에 서면 본인들은 작아지니까. 일본 분들은 늘 꿀릴 게 없고 당당해 보이니까. 아까 장성쌀 카드를 뽑으셨는데 이거는 이제 황제 카드랑 같은 의미거든요. 좀 전에 제가 여왕 이미지 얘기한 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약간 천하를 진두지휘할 사람?
그러니까 남 밑에서는 절대 일 못하는, 일적으로든 학업적으로든 성격적으로든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고 그 자존심 깎이는 거 절대 용납 못하고, 그러니까 이성들이 보기에도 일본 분들은 장군감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병사가 되지는 못하고 한 무리를 이끄는 수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존심도 굉장히 세 보이고 자존감도 높아 보이고, 그러니까 자신만의 파워, 책임감 이런 것도 남달라 보이고, 또 자신만만해 보이는데 그게 근거 있는 자신감처럼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또 뭔가 굉장히 명예로운 이미지, 그러니까 5성급 호텔 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명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까 아우라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만의 후광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장성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일본 분들은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서 사실상 친구 관계나 인간관계 이런 거는 좀 소홀해질 수가 있고, 본인이 약간 주변을 잘 이렇게 챙기지는 못하다 보니까 외로워질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큰 미련을 안 두고 그러려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지만, 목표에 관해서는 한번 꺾여도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하는 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성의 눈에도 그냥 그 무엇보다 본인의 커리어가 가장 중요한 사람? 이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뭐 본인이 대시를 해도 크게 수확이 없을 느낌? 애초에 이 사람 연애에 딱히 간절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옆에서 보기에도 몸이 편하지를 못하다는데 자꾸 이것저것 하고 너무 열심히 사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만 안주하지를 못한다는데 계속 밖으로 돌고 활동적이게 뭘 자꾸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꼭 누구한테 쫓기듯, 그러니까 심리적 여유가 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할 정도로 한 길만 간다고 해요. 사람이 참 맑고 최선을 다하지만 잔머리 굴릴지 모르는 게 약간 안타깝기도. 그러니까 융통성이 좀 부족한 느낌? 보고 있으면 옆에서 좀 눕혀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그렇대요. 어떻게 보면 일본 분들은 휴식을 취하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르세요. 윗줄 네 번째 카드를 보면 컵 5개가 흩어지고 있는데, 컵은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는 뭐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고 감정이 이렇게 들쑥날쑥 판을 치는 상황에서 여자가 괴로움도 자기 머리를 붙잡고 있죠. 근데 이 괴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꾸 뭘 더 새로 하시려는 분들인데, 아랫줄 첫 번째 카드 보면 페이지 오브 컵스 해석을 하면 컵을 든 시종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본인이 이 컵 감정 때문에 힘들고 포화 상태이면서도 또 하나의 컵을 들고 뭔가 시작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목표가 있다 하면 그거를 막 엄청 혼신의 힘을 다해서 끝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다른 거 바로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쟤 진짜 어떻게 저러고 사냐? 이런 느낌인데, 본인은 오히려 뭘 안 하고 있으면 더 불안하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일복이 좀 많으신데 또 그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결혼 생각이 만약에 있으실 즈음, 여자분이면 주로 연하? 그러니까 본인한테 잘 맞춰주고 싫은 소리는 절대 안 하고 자기를 되게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분들 만나기에 좋고, 남자분이면 솔직히 아쉬울 거 없이 좀 갑의 입장에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보고 고를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장착하시게 된다고 해요.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 일본 분들이 겉으로는 티나지 않고 또 약해 보이는 거 싫으니까 티낼 생각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혼란함? 근심? 이런 게 좀 자기 마음 안에 많이 차 있는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타고난 우울 기질이 좀 있으세요. 여기 아랫줄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도 다 같은 의미예요. 칼로 본인을 가리고 있죠?
우리 옛날 시대에 그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늦은 시각 홀로 막 칼을 가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수심이 깊고 마음이 안 좋을 때잖아요. 그니까 일본 분들은 그냥 내가 지금 바빠서 나를 몰아붙여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것보다는 뭔가를 하고 계신 와중에 준비해가고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 만약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그때 내 커리어는?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누가 약간 시키거나 막 압박을 주지 않아도 혼자서 그 다음 일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고 압박을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 윗줄 맨 마지막 카드 보면 이게 일상 탈출에 관한 카드인데 한적하게 배를 타고 어디론가 좀 힐링을 즐기러 가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성들이 보기에 우리 일본 분들은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대요. 저 사람을 쉬게 해주고 싶다, 웃게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다, 다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주고 싶다. 너는 정말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 될 거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너는 지금 이 자체로 너무나 멋지다.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다고 해요. 일본 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의 공개되지 않은 내면, 말하지 않은 사연, 아픈 부분, 비밀스럽고 신비한 그런 거를 좀 어루만져 주고 싶다. 그러니까 강해 보여서 아이러니하게도 더 보호 본능이 드시는 분들이래요. 저 사람이 지금의 저 모습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바로 아랫줄 마지막 카드는 이제 물레방아 카드인데요. 물레방아는 이게 연인들의 비밀 만남 장소로 자주 등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비밀스러운 일본 분들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견고한 벽에 틈을 뚫고 일본 분들과 유일하게 이런 만남을 사연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이성들에게 있으시다. 설령 그게 좀 주제에 넘었다고 한들 그래도 일본 분들 보고 있으면 저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방어 기제를 다 풀고 내 앞에서만 약해지는 모습? 그런 건 어떤 걸까? 저 사람도 눈물이라는 걸 흘릴 때가 있을까? 저 사람도 사랑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을까? 그런 상상이 든다. 근데 우리 일본 분들은 기본적으로 굳이 둘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둘이어도 외로울 수 있는 거고 그럴 바에는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나 혼자 외로운 게 낫다 이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처받을 거에 대한 귀찮음? 방어 기제도 조금 보여요. 물론 지금의 모습도 충분히 멋지시지만 사실 이런 분들은 본인을 뒷받침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더 포텐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가 보기도 하고 너무 마음을 닫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면 그렇게까지 다가오는 사람들 우리 일본 분들하고 말 한마디 나눠보고 싶은 마음에 정말 큰 용기를 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일본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닿을 수 있었듯이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영상 하나로 만나게 된 건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만남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성들의 눈에 보이는 이번 분들의 이미지. 이번 분들은 굉장히 재주가 많은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일들도 쉽게 해내는? 좀 쟤는 뭐지? 쉽게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기질 자체가 좀 다르신 느낌이라 어떻게 보면 비범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은 노력으로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기기 어려운 거는 애초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노력도 할 때. 근데 우리 이번 분들은 심지어 그 위에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즐길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성이 느끼기에 좀 친해지고 싶다 이런 인상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꼭 이성적인 호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생각 없이 수다 떨 때 주변 지인들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분들은 거기서 야 진짜 걔 대박이지 않냐? 나 살면서 걔 같은 애 처음 봤어. 약간 이런 이슈로 오르내리실 분? 그 때문에 내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해도 그냥 친한 것만으로도 좀 어깨 으쓱해지고 자랑거리를 느끼게 되는? 여기 윗줄 첫 번째 카드 보면 힘에 대한 카드인데요. 여자가 뭐 짐승, 괴수를 어루만지면서 사육하고 있어요. 이게 평범한 일은 아닌 걸로 보이고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그냥 이 여자한테만 가능한 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괴수도 평소에는 되게 난폭한데 이 여자 앞에서만 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번 분들은 좀 재능충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타고나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가진 사람처럼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뭐 타고났다고 하면 금수저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솔직히 돈이나 권력 같은 건 그걸 타고나지 못한 사람이 쉽게 그 계급 구조를 바꾸기는 어려운 건 맞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바꾸기 어려운 건 사람이 타고난 기질, 재주, 천성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사람이 돈도 벌고 권력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돈으로 살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성별이 다른 걸 떠나서 이번 분들은 이성에게도 그냥 인간적으로 좀 시샘이 드는 부러움이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 분들은 전체적으로 홀수 카드가 많이 떴는데요. 윗줄 두 번째 카드 보면 동전 7개, 그 옆에 세 번째 카드 동전 5개, 아랫줄 첫 번째 카드 지팡이 3개, 그 옆에 두 번째 카드 컵 5개. 3, 5, 7, 그러니까 전부 좀 도전적이고 원래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성질을 갖거든요. 심지어 홀수인데 컵, 지팡이, 동전 5개였잖아요. 아까 제가 다재다능하다 말한 것과 연결돼요. 그냥 이것만 봐도 이번 분들이 얼마나 개성이 강하고 통통 튀는 분들인지 느껴져요. 어느 공간, 어느 시간에 속해 있어도 단번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틀에 박히지 않고 독창적인 이미지. 비유를 하자면 교수님이 나를 왜 알지? 이런 느낌? 나는 맨날 구석에 처박혀 있었는데 나한테 왜 말 걸지?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번 분들은 그냥 한번 보면 딱 눈에 박혀요. 얘가 얘였나? 제가 쟤였나? 이렇게 헷갈리는 느낌이 전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성들이 우리 이번 분들을 보기에도 각인이 일단 너무 잘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반짝반짝하다 보니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은 있다고 해요. 옆에 있음 나도 같이 주목받을까봐? 그리고 내가 얘만큼은 못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소심한 성향의 분들일수록 이번 분들한테는 가까이 다가오시기가 어렵고 또 끼리끼리 논다고 주변에 비슷한 사람 많을 것 같고 아무랑이나 놀 것 같지도 않은데 나 같은 애가 저 사람이랑 어울릴까? 하고 먼저 좀 주춤 발을 빼시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정작 이번 분들은 그렇게 사람을 재고 따지고 급을 나누면서 사귀시는 분들도 아니시고 나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오히려 막 놀라실 수가 있대요. 되게 해맑으시대요. 그리고 남들한테 어려운 게 이번 분들한테는 쉽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막 야 너네 못하는 거 나 한다? 나 짱이지? 이렇게 으스대는 느낌이 아니라
이번 분들은 애초에 좀 잘 모르고 계세요. 본인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얼마나 특별해 보이는지. 왜냐면 이번 분들은 태초에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그냥 당연했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걸 왜 어려워하지? 이게 뭐 대단하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아랫줄 네 번째 카드 보면 타워, 그러니까 탑이 무너지는 그림의 카드인데요. 이게 이번 분들의 이미지를 활용점정으로 딱 정리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탑이 무너진다는 거는 좀 충격적이고 큰일이잖아요. 위태롭고 위험하죠. 근데 그림을 봐보면 여자의 손 위에 탑이 있거든요. 이 여자는 자기 손 위에서 탑이 무너지는 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이 일이 별로 큰 일이 아닌가 봐요. 그쵸? 혹은 뭔가 바라는 큰 그림이 있어서 짜준 계획이 있어서 일부러 탑을 무너지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번 분들 아까 무술 카드를 뽑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동전 7개를 의미하는 카드이고 또 천예성을 가리키는 카드예요. 이렇게 의미가 한 줄기로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천예성은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예술적인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를 뜻해요. 큰 위기도 마구 뚫고 나가는 사람, 그런 재치, 재간, 비상함을 가진 사람, 예술적인 재주를 타고났으니까 예체능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시기가 쉬운데 예체능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재주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은 그 예체능 안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 이성이 보기에는 확실히 좀 혜성 같다 이런 느낌이 있고 매력이 철철 흘러넘치는 약간 4차원적인 이미지도 있으시고 뭔가 귀엽고 발랄하고 생각 없어 보이는데 어쩔 땐 또 천재 같고 제 머리에 뭐가 들었을까? 이게 좀 많이 궁금하다 그래요. 또 저런 애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런 애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원래 이미지대로 뭔가 좀 무모하고 도전적인 연애, 감정에 충실한 연애를 하지 않을까? 솔직히 내가 이런 애한테 한번 빠지면 좀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그만큼 나를 좀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릴 애 같다? 그러니까 지금껏 내가 겪어본 연애와는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특수 케이스? 그러니까 좀 유일무이한 애 같다. 근데 이번 분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좀 어딜 가도 튀시기 때문에 어떤 집단에서 좀 겉돌거나 잘 못 섞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평범한 기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랑 비슷한 마음 맞는 사람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또 자신만의 어떤 오타쿠적인 취미에 빠지시거나 뭔가 쓸데없이 삽질하며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거든요. 하나에 꽂히면 그 하나만 미친 듯이 파신대요. 이번 분들이 기본적으로 나태한 성향은 아니시고 자수성가의 싹도 보이지만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우울,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면서도 사람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성향, 누군가를 잘 믿지 못하는 성격, 의심 이런 것 때문에 또 본인만의 완고한 스타일, 자기주장 때문에 사람들하고 자꾸 스파크가 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윗줄 네 번째 카드 보면 칼 8개 그 사이를 용이 막 헤엄쳐 다니는 모습인데 용이라고 다치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요. 이번 분들 용처럼 비범하고 특별한 존재지만 그만큼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수그러질 때가 있을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성이 보기에는 제가 일부러 사람들하고 좀 잘 안 섞이나? 자기 혼자 지내는 거를 더 좋아하나? 자기만의 세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자기만의 쪼가 있고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좀 혼자 몰두할 만한 거를 찾는 게 방법일 수 있어요. 그것 또한 자기 개발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원래도 천재기가 있기 때문에 취미로 시작한 일이 또 하나의 재주가 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공통 분모 안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 분들은 뭔가 교육 분야에 몸을 담는다 해도 일반적인 강사,
공교육 종사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거의 기업을 이룬다거나 이름만 들어도 아는 스타 강사?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과 도움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 일반적인 레벨로 놀지 않는 분들이라는 거? 그리고 본인 능력으로 중생구제까지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별거 아니게 해온 일들을 그 전철을 따라 밟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잘 만든 예술작품? 롤모델로서 존재하시게 된다. 여기 윗줄 마지막 카드를 보면 이게 실속에 대한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이성들이 보기에 이번 분들은 자기 실속은 정말 잘 챙기고도 남을 사람 같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참 야무지면서도 부럽고 귀여워 보인대요. 뭔가 사부작 조용하게 자기 거를 잘 챙기는 느낌이 있으세요. 뭘 안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1번 분들한테도 비밀, 신비로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번 분들이 약간 감히 내가 쳐다도 못 볼 정도의 판도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2번 분들은 똑똑 이렇게 노크를 하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나도 보여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비밀 얘기 끼워주면 안 돼? 약간 이렇게 말 걸고 싶어지는 그런 귀여움이 있으시고 그 바로 밑에 아랫줄 마지막 카드 보면 이거는 중전 카드인데요. 중전은 왕실에서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보석 같은 여자잖아요. 물론 중전을 병풍처럼 대하고 후궁들을 더 좋아하는 왕들도 있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돌고 돌아 조강지처. 그러니까 잠깐 한눈 팔고 딴 데 현혹될 수 있고 하지만 걔네 사실 다 짭이었네? 내가 찐을 두고 지금 뭐 한 거지? 이런 거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번 분들은 아까도 제가 계속 반짝반짝 얘기했지만 사람 자체가 보석이에요. 펜던트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볼 분, 이 가치를 충분히 쳐줄 이성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찬가지로 아랫줄 세 번째 카드 보면 칼을 든 여왕 중전이에요. 중전의 단호함이 강조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성이 이번 분들이 보석이라는 건 알지만 그 보석에 응당한 값을 쳐줄지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을 쳐줄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대요. 이번 분들은 알게 모르게 좀 순진한 면이 있어서 사람을 잘 안 믿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또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 되는지 제가 좀 말이 길어지네요. 아무튼 우리 이번 분들은 그동안 살면서 본인을 좀 다르다고 느끼거나 이상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을 텐데 그거는 그만큼 이번 분들이 외계행성처럼 뭔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닿을 수 있었듯이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영상 하나로 만나게 된 건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만남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이성들의 눈에 보이는 3번 분들의 이미지. 3번 분들은 선하고 믿음직스럽고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특히나 자기 생각을 가진 무게감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또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매는 나 자신에게 현타가 오면서 실망을 하게 될 때가 많은데 기대라는 거를 좀 하는 게 어려워진 세상에서 굉장히 보기 드물게 옳은 생각, 옳은 신념을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가시는 분들 그래서 좀 닮고 싶고 가벼운 시선이 아닌 정말 진지한 시선으로 바라봐지는 사람?
또 뭔가 목표가 있다면 편법 쓰지 않고 나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본인의 노력으로 결과를 얻으실 분, 또 그런 거에 순수한 뿌듯함을 느끼실 분들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사람이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뒤에서는 무슨 생각할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인간관계, 배신감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3번 분들은 앞뒤가 똑같은 사람처럼 느껴진대요. 얘는 믿어도 될 것 같아. 얘는 정말 안 그럴 것 같아. 이런 원인 모를 신뢰감을 이성한테 주시는 분들이고, 또 이 점 때문에 이성이 자신의 속 얘기를 하거나 의지하기도 좋은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윗줄 첫 번째 카드 보면 어린애가 칼을 들고 있어요. 이 아이는 뭐 자기 형제나 부모님이 알려줬거나 본인이 어깨너머로 본 무술을 혼자 연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사극의 한 장면이 떠오르죠? 이 아이는 훗날 커서 굉장한 무사가 되는, 그러니까 이처럼 아이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본인의 미래를 그리면서 연습량을 쌓아갈 것이고, 본인이 쥔 이 칼을 나쁜 일에는 절대 쓰지 않을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뭔가 응원을 해주고 싶고 웃음이 나는데 이게 3번 분들의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의 입장에서는 만약 같은 회사나 학교에서 만났다면 더더욱 옆에서 도와주고 싶고 그냥 뭐 이유 없이 챙겨주고 싶고, 만약 승진 같은 거를 앞두고 있어서 신입들끼리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선배 상사의 입장에서 난 무조건 얘를 도와준다? 난 얘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 우리가 막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거 볼 때도 인기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율이 적은 사람은 떨어지고, 근데 보면은 본인의 최애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곁다리로 껴서 무조건 같이 투표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친구한테라도 부탁하거나 얘는 진짜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으로 바라게 되는 후보가 있거든요. 진짜 내 최애가 떨어진 것보다 얘가 떨어진 게 더 마음이 아파. 나 왜 그러지? 나 얘 사랑했나? 약간 이런? 어느새 그냥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애정을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해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3번 분들은 아까 말했듯 정직하고 순수하셔서 옆에서 오히려 좀 거들어주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더 쉽잖아. 아니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어. 아니 내가 너 먹으라고 준 건데 그걸 다른 사람들 왜 나눠주고 있어. 약간 이런 잔소리 좀 하게 된대요. 근데 또 그럼 3번 분들은 아니 저 혼자 먹기 죄송해서요. 진짜 이렇게 대충 해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진짜 얘 뭐지? 근데 이제 그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빠지게 되는 시작점이 진짜 얘 이상한 애야 이거라고. 윗줄 두 번째 카드 보면 그러니까 저스티스, 정의에 대한 카드예요. 이 카드는 아랫줄 네 번째 카드인 저지먼트, 심판 카드와 연결되는데요. 우리 3번 분들은 선과 악이 있으면 항상 선에 속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를 사귀거나 저 사람을 나한테 어떻게 이용해야 좋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3번 분들은 비유를 하면 늘 상대의 좋은 점 위주로 보고 또 상대의 불편한 점, 힘든 점을 걱정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성이 느끼기에는 약간 비타민 같죠? 그냥 옆에만 있어도 분위기가 밝아지고 같이 있으면 괜히 나까지 프레시해지는 기분이 들고 나도 인간이고 얘도 인간인데 얘는 대체 뭘 먹고 어떻게 자랐길래 이렇게 특이종이지? 여기 윗줄 네 번째 카드 보면 어린 남자애랑 여자애가 서로 추억을 쌓고 있는 것 같죠? 이제 마찬가지로 사극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어릴 때 좋아했던 남녀가 시간 흘러서 재회하지만 그때는 서로의 신분이 완전 달라져 있고 이런? 근데 이게 신분이 달라질지언정 그 어릴 때의 순수함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게 또 어른이 된 나를 움직이게 하고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은 상대 이성에게 어떤 순수함, 아련함, 풋풋한 추억 이런 존재로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 말눈광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맑은 눈의 광인? 그러니까 막 화내고
사납고 이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웃으면서 절대 기가 꺾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거라고. 근데 우리 3번 분들 약간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청정구역 같아서 손을 잘 못 대겠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도껏, 그러니까 어느 정도 때가 타고 이래야 건들 맛도 나지. 뭐든 처음이 어렵다고 아직 더럽혀진 적 없는 느낌의 사람은 막상 내가 더럽히기도 망설여지거든요. 내가 너무 나쁜 사람 된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이성분들 입장에서 놀리는 맛은 있다 그래요. 반응이 웃기고 귀엽대요. 이제 좀 눈여겨볼 점이 윗줄 세 번째 카드 보면 이게 기사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말을 타는 그런 기사가 동전 하나를 들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막 뛰어서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좀 생각이 많고 정체되어 있고 어떤 기다림에 가까운. 그리고 아랫줄 두 번째 카드를 봐도 칼이 여러 개 꽂혀 있고 그 칼 사이를 물고기들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보면 이 물고기들 다 뒷모습이거든요. 뭔가 좀 마음이 다치고 본인이 외면받았다고 생각해서 먼저 마음을 닫아버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비슷한 카드가 계속 여러 개 뜨는데요. 그 옆에 아랫줄 세 번째 카드 보면 호랑이하고 용이 싸우고 있죠. 이거는 어떤 경쟁 구도를 의미해요. 또 아랫줄 첫 번째 카드 보면 남자가 지팡이 여러 개 있는 땅에서 지팡이 하나를 품에 쥐고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자기 땅 지키려고 보초 서는 모습 같거든요. 즉 이성이 보기에 3번 분들은 좀 경쟁자가 많아 보인대요. 누구한테나 친절한 사람이어서 본인한테도 잘 대해주는 거지 본인이 특별하다고는 별로 못 느낀대요. 이제 그러다 보니 별로 성공 확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3번 분들한테 관심이 있어도 별로 별다른 노력을 못 해보고 접기가 쉽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3번 분들이 좀 눈치가 없으신 것도 있대요. 아까 임자 카드 뽑으셨는데 임자는 천귀성이라고 해요. 이 천귀성은 일단 지혜롭고 이해심이 넓지만 약간 본인만의 사고에 갇혀있기가 쉽고 욕심도 좀 많을 수가 있는데요. 이 욕심이라는 게 뭐 나쁜 게 아니라 아까 그 칼을 든 아이 카드 생각해보시면 돼요. 그 아이가 그 서툰 무술 실력에서 조선에 제일 가는 무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피땀을 흘렸을까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또 자기보다 잘하는 다른 애들을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앞서 1번 분들 장성살 얘기할 때도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1번 분들 경쟁의식이 내가 최고가 되어야 돼, 나의 라이벌은 나야 이런 느낌이라면 3번 분들 경쟁의식은 다른 사람들보다 최고가 되어야 해 이거에 좀 가깝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과의 비교, 어떤 압박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을 많이 채찍질하고 사랑해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사실 본인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아주 훌륭한데 그리고 3번 분들은 말했듯 이제 인기가 있으셔서 호감형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성이 많이 꼬여요. 멀리서만 바라보는 느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추파를 던지는 사람이 좀 많을 수 있대요. 호불호 취향을 타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냥 모두에게 다 높은 확률로 호감으로 느껴진대요. 근데 이제 인기가 많은 만큼 파리도 같이 꼬여서 본인이 좀 조심하며 살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뭐 한 것도 없는데 괜히 잘못 걸려서 이상한 소문 돌게 되거나 이성으로 인해서 본인이 가진 걸 잃게 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고 우리 3번 분들은 어쨌든 대체적으로 운이 좋다고 해요. 뭔가 곤란한 상황이 있어도 누가 잘 도와주고 구사일생하게 되고 본인이 노력한 만큼 부와 명예를 쌓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욕심이 끝이 없을 수 있다는 거. 남하고 비교를 해서 높이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그 높이 올라간 사람들 그 안에서 또 비교를 해서 더 높이 올라가려 하고 이렇게 좀 스스로를 괴롭게 하실 수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땐 본인이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하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에서도 충분히 3번 분들은 풍족하게 사실 수가 있거든요. 굳이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욕심을 내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3번 분들을 부러워하시거든요. 윗줄 마지막 카드 보면 존경에 대한 카드가 떴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 좀 덜 여문 풋풋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지금의 이 의지 열정대로 본인의 것을 좀 더 채워가시면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존경, 리스펙을 받게 되실 수도 있다 그래요. 원체 이미지 자체가 호감이고 좋으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제 3번 분들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야 걔가 얼마나 착한 앤데 걔 사람들한테 하는 거 못 봤냐? 혹은 야 그분은 건드리지 마라 하고 오히려 그 욕한 사람이 이상하게 취급받는 3번 분들은 그런 천사 같은 이미지로 여겨지실 수가 있대요. 특히나 이성분들이 편을 많이 들어주겠죠? 그래서 좀 한결같고 잘 웃고 많이 베풀고 이런 포지션을 앞으로 좀 더 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나중엔 그게 다 나한테 복으로 돌아온대요. 이제 끝으로 아랫줄 마지막 카드 보면 콩쥐의 카드인데요. 전해요. 콩쥐 파츠 이야기 다들 아실 테지만 콩쥐가 집안에서 진짜 레전드 구박을 당하잖아요. 뭐 하나나만 핏줄인 아빠마저 계모랑 파츠 언니 편을 들죠. 이 콩쥐 물론 현실은 서럽지만 결국 결말이 어때요? 콩쥐 도와주는 애들 중간에 되게 많지 않아요? 장독대 깨졌을 때도 두꺼비같이 몸 불살라서 막아주고 콩쥐가 힘들 때마다 황소랑 선녀도 도와주거든요. 그니까 3번 분들은 대인관계 사회생활을 하실 때 특히나 왜 나만 항상 이래야 되지? 왜 나만 굳은 일 하고 내가 만만한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다는데요. 여기서의 팩트는 콩쥐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분들이 있듯이 3번 분들에게도 누군가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지금 없다고 생각해도 나타난대요.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성 그리고 콩쥐의 그 서러움, 수고로움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닿을 수 있었듯이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영상 하나로 만나게 된 건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만남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이성들의 눈에 보이는 4번 분들의 이미지. 4번 분들은 꾼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꾼이다 완전. 우리가 유독 유별난 사람한테 무슨 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꾼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그만큼 4번 분들은 좀 마법사 느낌이 강하세요. 여기 윗줄 첫 번째 카드도 마법사 카드인데 마법사는 뭐 못할 게 없는 사람? 자기가 맘만 먹으면 다 해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거를 뜻해요. 내가 안 해서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다. 공부 안 하고 맨날 자길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본인이 맘먹고 하니까 1등급 찍어버리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시큰둥할 수 있어도 뭔가 딱 꽂히고 마음을 먹으면 무섭게 치고 올라가시는 거기서 1인자를 찍어버리실 수가 있는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감정을 자기 식대로 요리하고 휘두를 수 있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약간 화류계적인 이미지가 있으시거든요. 남자분이라면 호스트바 안에서도 가장 손꼽히시는 여자분이시라면 템프로 안에서도 가장 손꼽히시는 여기 윗줄 네 번째 카드도 황제 카드인데 마찬가지로 어떤 왕좌, 네임들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손님들, 4번 분들을 찾는 사람이 문전 성시를 이루는 이 황제의 표정을 보면 되게 좀 거만해 보이거든요. 누가 날 찾아왔어? 뭘 가지고 왔는데?
그래? 들어와 보라고 해. 약간 이런 느낌? 이게 가능하신 이유는 단지 외모가 잘났고 아니고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 자본분들이 사람을 끄는 매력이 기본적으로 있으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용어로는 뭐 화개살이라고 하죠.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특별한지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상하게 유독 저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많이 꼬인다. 저 사람은 항상 사람들한테 환대를 받고 주목을 산다 하는? 기본적으로 말도 좀 잘하시고 이 말을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빠져들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좀 더 집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약간 직감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장미꽃 같은 사람이래요. 테페미를 장착한. 그러니까 매체에선 사람이 꼬인다는 것에서 화개랑 도화를 비슷하게 언급하기도 하는데 화개는 뭔가 인기, 이득 이런 게 더 발달된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자기가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다 자기 발밑으로 부리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성의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탐이 나는 꽃이겠죠?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러저러한 꽃들 다 많이 거쳐봤는데 꽃이라면 모르는 게 없을 정도고 그 향기와 특징에 대해서도 아주 꿰고 있는데 저 4번이라는 꽃은 왜 이렇게 가지고 싶지? 솔직히 4번이랑 비슷한 꽃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왜 4번이 전무후무한 것처럼 자꾸 착각이 들지? 그러니까 흔히 양귀비꽃에 홀리면 사람 정신이 쏙 빠진다 그러죠? 내 정신인지 남의 정신인지 내가 뭘 했는지 남이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 집문서까지 갖다 바친다 그래요. 옛날 시대에는 특히 가진 게 많은 사대부나 왕실 사람들한테 이런 안 좋은 여파가 많이 끼쳤죠. 깨어나고 보면 그냥 다 몽롱한 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뭘 한 거지? 이거 정말 내가 한 거 맞나? 그러니까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기분? 그만큼 자본분들은 본인 자체에서 풍겨 나오는 페로몬이 엄청 세신 걸로 보여요. 그 기생 황진이가 본인에게 넘어오지 않는 남자는 없다? 약간 이런 오기, 내기 개념으로 많은 남자들을 홀리고 또 파멸시켰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남자들 입장에서는 잃을 게 많은 처지니까 황진이한테 인생을 건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근데 황진이는 사실 자기한테 그러는 사람들, 남자들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일이 별로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일, 또 스쳐갈 일, 별거 아닌 일로 느껴지거든요. 이게 딱 4번 분들의 모습 같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금방금방 빠지고 또 금방금방 홀리게 만든대요. 동성이고 이성이고 상관없지만 특히나 이성은 그 가중치가 크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말 한 번만 나눠보고 싶다. 저런 사람이랑 사귀려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걸까? 막 이런 동경? 선망의 대상? 그러니까 한 번 말 붙여주면 그날 막 다이어리에 써놓고 심장 뛰어서 잠 못 자고 막 그 정도? 그래서 4번 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관계에 좀 발전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감정 특히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얘랑 더 깊이 엮이면 내 인생 진짜 조질 것 같다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이미지가 있으세요. 근데 위험하다는 건 그만큼 짜릿한 감정도 같이 겪거든요. 롤러코스터처럼. 마약, 도박 다 마찬가지예요. 위험한 거는 원래 재밌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도 한번 중독되면 내 인생 파산할 거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위기감을 이성분들이 4번 분들한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이성한테 뭔가 요구를 하면 그분들은 그게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냥 말리게 되는 거죠. 베갯머리 송사라는 게 있어요. 왕이 약간 잠자리에서 후첩들 말 듣고 자기 정사에 적용하는 그런 장면 생각하시면 되는데 장희빈, 장록수 이런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 있잖아요. 상대의 혼을 빼놓고 마음을 구워 삼는 일, 자기 멋대로 조종하는 일. 그러니까 사적인 일로 하여금 공적인 일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4번 분들한테 끌려다니시면서도 여기 윗줄 두 번째 카드 보면 칼이 7개 꽂혀 있는데
이게 뭐 배신, 일탈,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이런 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4번 분들이 관계를 유지한다고 쳤을 때 이 상대방 이성분들의 불안감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진심이어도 이 사람은 금방 호련히 떠나버릴 수 있는 사람 같다. 신기루 같은 사람 같다. 그 누구에게도 완전히 기대거나 마음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러니까 움켜질수록 빠져나가는 모래 같대요.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품 안에 있어도 내 사람, 내가 소유한 사람 같지는 안 느껴지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번 분들을 안정감 있게 품을 수 있는 그만큼의 그릇이 되는 상대가 많지 않아요. 여기 윗줄 3번째 카드 보면 이게 은둔자 카드인데요. 쉽게 말하면 공부 많이 한 현자가 자신의 지혜로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한다. 4번 분들은 본인이 인기가 있고 사람이 끄는 것을 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지혜, 그러니까 지식도 장착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화력의 안에서도 탑을 찍을 수 있는 분들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옛날 기생들 생각해보면 기생이라고 천시하고 천대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기생이 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굉장히 뛰어나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한 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준비, 살을 깎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4번 분들은 외면뿐 아니라 내면도 꽉 차있는 느낌이 들고, 아랫줄 4번째 카드 보면 호랑이를 애완동물처럼 쓰다듬고 거느릴 정도로 보통 고단수가 아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으세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성이 느끼기에 4번 분들은 항상 이런 호랑이가 가운데에 껴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런 1대1이 아니라 나 호랑이 너 이렇게? 그래서 좀 못된 마음이긴 하지만 4번 분들을 고립시키고 싶다거나 좀 자신만 볼 수 있는 어느 곳으로 데려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품으실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망하기를 바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만 걔를 보고 나만 좋아했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둘러싸여 있는 빛나는 그 사람을 좋아한 거지만 이 마음이 좀 깊어지고 커질수록 그 사람이 내 옆에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서 나한테만 매달렸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질투, 열등감, 소유욕 이렇게 이성이 안 좋은 감정으로 발전될 여지도 있으세요. 애초에 4번 분들은 그게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뭔가 알아서 더 그렇게 만들고 싶은 못나은 마음? 아까 육해살 카드 뽑으셨는데요. 의미가 또 중첩되네요. 이것도 마법사 카드예요. 근데 육해살은 좀 흉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살인데, 제가 앞서 말한 일들도 좀 따지고 보면 험한 종류의 일이잖아요. 이성에게 사랑받고 보호받고 안온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불안 요소를 주고 소유욕, 지배욕을 자극시키고 질투와 열등감을 빚고, 그러니까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죠. 그러니까 흉살이라는 거는 본인을 비롯해서 본인 주변에게 좀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건강에 잔병치레가 많으시거나 본인의 일로 주변인들을 같이 좀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생기실 수가 있다. 가족 간의 불화라든지. 그러다 보니 왜 이렇게 내 인생 풍파가 많을까? 다들 왜 날 가만두지를 않을까? 좀 피곤한 인생 사실 수가 있는데, 그치만 역경이 많은 만큼 극복하고 나서의 연륜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훗날 종교적인 일을 하시게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남을 돕고 베푸는 일에 종사하시게 되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앞서 제가 말한 4번 분들의 장점과 더불어서 솔직히 좀 많은 걸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4번 분들은 무조건 갖고 싶은 아이템에 속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사업하는데 직원 하나를 뽑는다 해도 4번 분들은 일반 사무직이 아니라 사장 바로 밑 비서직에 둘만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뭘 하고 살아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의외로 보이는 면과 다르게 아이 같고 순수한 면이 있으시다는데, 자연이나 동심의 것을 좋아하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랫줄 2번째 카드 보면 혼례를 올리는 수줍은 신부의 모습인데, 우리 4번 분들은 본인이 살아보지 못한 인생, 어떤 낭만으로 여기는 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평범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화려한 곳에서 돈 펑펑 쓰고 시끄럽게 사는 것보다 어디 한적한 곳에 내려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만의 터전을 가꾸며 사는 거, 이런 거를 꿈꾸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 화려하고 시끄러운 건 많이 겪어봤고, 원래 판타지라는 게 본인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들 위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생각 외로 좀 소탈하고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꿈꾸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랫줄 세 번째 카드 보면 남자가 컵을 든 채 무언가 골몰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랫줄 첫 번째 카드와 의미가 이어져요. 아랫줄 첫 번째 카드는 더 월드, 완성의 의미를 가진 카드인데요. 제가 아까 4번 분들은 이성에게 신기루 같고 움켜쥘수록 빠져나가는 모래, 이런 이미지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게 딱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완성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윗줄 맨 마지막 카드 보면은 풍요에 대한 카드인데요. 하인들이 다 쌀가마니를 나르고 일하고 있으니 이 주인은 되게 편하게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직접 힘을 들이지 않아도 늘 사람이 모여들고 몸소 하인을 자처하니 사업체를 경영하기에도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요. 그 아랫줄 마지막 카드 보면 이건 또 만남에 대한 카드예요. 어제 봐도 반갑고 올해 안 보다 보면 더 반갑고 그냥 언제나 환영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들이 얼마나 사람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그 중심에 서 계신 분인지 다시 한번 강조가 돼요. 이성도 굳이 한 사람과 깊게 연결되기보다 여러 사람을 두루두루 잘 대해주면서 좋은 이미지로 남으신다면 본인의 배를 불리기에 너무나 수월한 팔자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닿을 수 있었듯이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영상 하나로 만나게 된 건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만남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